자, 수수께끼를 하나 낼게요. 길고 하얗고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전 한때 이것이 그냥 희한하게 생긴 구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만약 제 특에서 나온 비행운이라고 답하셨다면 정답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추운 날 숨을 내쉬면 입김이 나오는 걸 본 적 있으시죠? 똑같은 현상이 비행기에도 나타납니다. 순항고도인 7,600m 이상의 온도는 섭씨 영하 34도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엔진이 연료를 태우는 동안 여러 가지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데요. 대부분 물과 이산화탄소입니다. 차가운 공기는 응결되고 때로는 뜨거운 배기가스마저 얼게 만들어서 마치 연기처럼 보이는 하얀 꼬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국은 종종 비행기 구름 또는 비행운이라고 불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자면 보잉 747과 같은 비행기는 매 3초마다 약 7리터의 물을 배출합니다. 응결될 물의 양이 꽤 되겠죠? 좋아요. 그런데 왜 이 비행운이 어떤 때는 길고 어떤 때는 짧은 걸까요? 이건 날씨에 따라 다릅니다. 긴 비행운은 습한 환경에서 형성되는 반면 습도가 낮으면 비행운은 훨씬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 하얀 선들로 날씨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긴 비행운을 보게 된다면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몰라요. 만약 비행기가 짧은 비행운을 남긴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날씨가 좋을 거예요. 비록 오늘날 비행기 여행이 일반화되긴 했지만 하늘을 나는 거대한 강철 새들은 여전히 많은 의문점을 낳는 비밀과 신화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딴 얘기는 그만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의문점에 대한 답을 살펴볼게요. 1번. 왜 비행기는 날씨가 매우 더울 때 날지 못하나요? 뜨거운 공기는 찬 공기보다 밀도가 낮습니다. 공기 분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행기 날개와 덜 접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 결과 비행기는 이륙하기가 더 힘들어지는데요. 더 빠른 이륙 속도가 필요하고 보다 긴 활주로가 필요하게 되죠. 게다가 비행기는 다양한 내부 기기에 의존하고 있고 상당 부분이 이미 뜨겁게 달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섭씨 48도 이상일 때 전자기기의 과열 가능성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번. 비행기가 엔진 하나로 날 수 있나요? 네, 날 수 있어요. 엔진이 하나 있으면요. 물론 기술의 발전 덕분에 엔진 고장은 매우 드물긴 하지만 여전히 손상으로 인한 엔진 고장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비행 중에 엔진이 고장을 일으키는 것을 조종사들은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다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 즉 장거리 노선의 경우 하나의 엔진으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잉 787기는 두 번째 엔진 없이도 330분 정도 비행할 수 있습니다. 3번. 비행기 산소 마스크는 15분 분량의 산소만 공급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면 비상사태에 충분합니다. 객실이 높은 고도에서 감압되면 승객들은 숨을 쉴 수 없어 산소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동시에 조종사는 승객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3,000m 이하로 하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하강은 15분 이상 걸리지 않을 겁니다. 4번. 비행기 엔진에 있는 흰색 나선형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이 나선형은 지상 요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지상 요원들은 청력 보호 장치를 착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비행기 엔진의 굉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선형 소용돌이를 그리며 도는 것을 보면 이 지역에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또한 지상에 비행기가 여러 대 있을 경우 어느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하는지를 구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5번. 비행기에 가장 안전한 좌석이 있나요?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가장 안전한 좌석이 있다는 것은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비행기 추락 통계는 다릅니다. 통계에 따르면 뒤쪽 좌석이 안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행기 꼬리 근처에 앉게 된다면 앞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추락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약 40% 더 높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뒷부분의 중간 좌석입니다. 6번. 비행기 객실 안에는 왜 검은 삼각형이 있나요? 이 검은 스티커들은 객실 안에 약 4개의 창문 위에 있습니다. 각각 날개의 가장자리와 직선이 이루고 있는데요. 승무원이 날개의 움직이는 부분 슬래시나 플랫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느 창에서 가장 잘 보이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또한 만약 여러분이 비행기 멀미를 하는 경향이 있다면 삼각형들 사이에 있는 좌석을 선택하도록 하세요. 비행기의 무게중심이 날개에 있기 때문에 더 편안한 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7번. 비행기 창문은 왜 둥글죠? 사실 상업적인 항공 여행 시대의 초창기에 비행기 창문은 사각형이었어요. 하지만 얼마 후 항공사들은 더 높은 고도에서 비행기를 운행하기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객실이 가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잦은 가압과 감압으로 인해 창문 모서리가 변형되고 심지어 깨지기까지 했습니다. 둥근 창문은 운항 고도의 압력을 훨씬 더 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네모난 창문은 곧 완전히 교체되었습니다. 8번. 왜 기내식은 맛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기내식은 해동된 음식이기 때문에 맛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객실의 가압 때문입니다. 기내 공기는 실제로 사막보다 더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미뢰를 마비시킵니다. 종종 실내 공기가 코 속을 붓게 만들기 때문에 음식 맛이 더 안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9번. 난기류를 피할 수 있을까요? 난기류는 기류의 변동입니다.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상 조건 때문에, 어떤 때는 정난운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엔 날씨와 관련이 있지만요. 비행기가 난기류를 완전히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조종사들은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난기류가 심한 지역을 우회함으로써 난기류를 줄이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비행할 때마다 긴장하시는 분이라면 여기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아침 비행을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이때 공기가 더 안정적이기 때문이에요. 비행을 두려워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10번. 왜 비행 중에 귀가 펑 트이는 거죠?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도달하거나 착륙할 때 압력이 급격히 변화하기 때문에 귀가 펑 트이는 느낌이 납니다. 귀 안쪽의 압력과 외부 기압이 같아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귀 안에 갇힌 공기가 귀가 펑 트이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죠. 만약 귀가 먹먹하고 불편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고막이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껌을 씹거나 하품을 해보세요. 비행기가 하강하는 동안 아기들이 우는 이유기도 합니다. 아기들은 귀의 압력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죠. 11번. 비행기 등받이 테이블이 기내에서 가장 더러운 물건인가요? 슬프게도 이 테이블의 표면엔 화장실 변기 버튼보다 8배나 더 많은 박테리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청소부들은 비행 사이에 모든 것을 제대로 청소할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테이블을 위생 물티슈로 닦는 것을 잊지 말고 음식이 닿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뒷좌석 주머니와 안전벨트 버클도 테이블 못지않게 더럽습니다. 12번. 기내에서 태어난 아기는 어느 나라 시민권을 얻게 되나요? 몇몇 옵션이 있습니다. 신생아는 항공사가 등록된 나라, 태어난 순간에 운행 중이었던 나라, 또는 비행기가 착륙한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 관련 국가의 법에 따라 항공사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옵션이 가장 흔합니다. 가끔 이런 아기들은 항공사에서 보너스를 받는데 18세 생일에는 세계 어느 지역으로든 1등석을 타고 무료로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13번. 왜 대부분의 비행기는 흰색일까요? 첫째, 추가적인 페인트는 비행기 무게에 약 544kg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무거울수록 연료는 더 많이 소비됩니다. 항공사들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한 흰색은 햇빛을 반사시켜 비행기를 시원하게 해주죠. 그리고 안전상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얀 표면에 금이 가거나 손상되거나 기름이 유출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게다가 추락사고의 경우 흰색 동체는 구조대원의 시선을 더 빨리 끌 수 있을 거예요. 14번. 왜 기내에 낙하산이 없나요? 낙하산을 메고 제대로 뛰어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스카이다이버가 되기 위한 훈련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낙하산을 다루는 것과 안전하게 착륙하는 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더욱이 가장 경험이 많은 스카이다이버들조차도 4,870m 이상의 고도에서는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헬멧이나 산소 통합 시 모든 승객들을 위해 낙하산만 추가하더라도 3,628kg이나 더 나가게 만들 겁니다. 예전에 저는 비행기를 탈 때 낙하산을 수화물로 붙이고 싶지 않아서 스포츠 낙하산을 메고 타곤 했어요.
다른 승객들이 저를 쳐다보는 표정은 아직도 기억나요. 정말 재밌었어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도 있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